이번 시간은 밴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밴딩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음을 끌어올린다든가 끌어내리는 것을 밴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끌어올리는 것을 밴딩, 음을 끌어내리는 것을 드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은 음을 끌어올리는 밴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밴딩은 원래 음정에서부터 음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원래 음정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밴딩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쓰냐면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클래식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가요나 팝송 이런 곳에 좀 밴딩을 많이 사용하는데, 밴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요 같은 경우는 특히 밴딩을 좀 넣어줘야 가요 맛이 난다고 할 수 있죠. 우선 밴딩을 넣지 않고 하는 것과 밴딩을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느낌을 한번 연주로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신 것처럼 밴딩을 넣지 않고 연주했을 때는 뭐 전혀 나쁘고, 밴딩을 넣으면 좀 괜찮고, 꼭 그렇진 않아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요 같은 경우는 가요에 대한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죠. 밴딩이라든가 이런 주법들이. 그래서 딱히 뭐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밴딩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우선 연주하려는 음에서 반음 정도 떨어진 음을 내놓고 반음 떨어진 음에서 반음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음이 제대로 안 내려가는 분들은 밴딩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우선 음정이 떨어지는 부분은 여기 엣지하고 입술하고 가까워지면 음이 떨어져요. 반음할 때 꺾죠? 꺾을 때 악기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악기가 이렇게 되면 밴딩 때도 느려요. 그래서 꺾은 효과를 똑같이 하되 고개를 숙이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바람 방향을 약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턱을 넣죠. 이때도 역시 턱을 넣으면 요 엣지하고 입술하고 거리가 가까워져요. 이렇게 해서 음정을 떨어진 상태에서 끌어올리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왜 그러냐면, 아래 입술로 지금 조금 막혀 있어요. 소리를 형성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이렇게 구멍을 좀 막고 소리를 형성하는 사람은 음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엣지하고 입술하고 가깝게해주면. 그런데 이렇게 구멍을 열고 소리를 형성하는 분은 음이 잘 안 떨어져요. 조금밖에 별로 안 떨어지죠. 이런 분들은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좀 막아야 돼요. 그런데 부는 스타일이 조금 열어놓고 부는데,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밴딩 할 때만 여기 이 손으로 이 악기를 눌러요. 이렇게 되게. 그러면 잘 보시면 구멍이
입술을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하고 분 상태에서도 누르면은 구멍이 좀 막혀요. 아래 입술이. 그죠? 이렇게 여기서 힘을 줘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반음이 잘 떨어집니다. 눌렀다 힘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음을 내려간 상태에서 원 상태로 가면은 이게 밴딩이에요. 이렇게 해서 밴딩을 하는데 물론 별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개하고 좀 약간 같이 해주면 밴딩이 훨씬 잘 되죠. 이렇게 해서 밴딩을 하고 또 밴딩 빠르기는 이것도 뭐 딱히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거는 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느리게 하면 뭐 그 특별한 경우에는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좀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의도한 거 외에는 같은 빠르기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빠르기는 60대 노부부는 박자가 이렇게 되죠. 이런 박자예요. 디리리 디리리리 이런 박자인데 여기에서 4연음부 16분음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요거에서 16분음표 하나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빠르기로 생각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빠르기는 그렇게 하시고 음은 반음 떨어진 상태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밴딩을 넣냐라고 하면 이거는 글쎄 뭐 정답 없어요. 딱히 답 없어요. 그냥 느낌상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뭐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좋은 자리 찾아 넣으라고 하면 또 좀 이거 강의하는 의미가 없죠. 뭐 알아서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단락이라는 게 뭐냐면 60대 노부부 보면 곱고 히던 이렇게 한 단락이죠. 가사를 볼 때도 그 손으로 그리고 넥타이를 메어주든 이거를 보면 숨을 어디에 쉬냐를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악보에 그 쉼표 있죠. 쉼표 거기에서 숨을 쉬어요. 그리고 쉼표가 없더라도 숨을 쉬는 구간은 예를 들어서 곱고 히던 그렇게 곱고 히던 하고 그 다음 숨을 쉬어요. 그죠? 곱고 히 하고 숨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곱고 히던 그거를 밴딩을 하면 안 되겠죠. 곱고 히던 그 다음 숨 쉬죠. 숨 쉬는 그 다음 박자 그 손으로 이걸 밴딩 넣으면 돼요. 밴딩 넣는 자를 모두 다 설명드리면 넥타이를 그때 거기 밴딩 넣으면 되고 메어주든 그렇게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넣으면 조금 뭐랄까 뭐 오버하는 느낌? 물론 곡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일반적인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밴딩을 넣을 수 있는데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한마디에 하나 정도? 한마디에 2개 들어가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니면은 그렇다고 한마디에 계속 하나씩 넣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은 또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히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 뭐 밴딩을 넣는 자리를 어떻게 좀 익히냐면 그런 감을 익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연주 잘하는 사람 거 보고 그 자리를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데 본인이 어떤 곡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곡을 그 밴딩 넣을 자리를 본인이 표시하세요. 표시해서 항상 그 자리는 넣는 거예요. 그렇게
쭉 여러 번 해보고, 이 자리에 밴딩 넣자. 예를 들어서, 여기 넣었으니까 그 다음 넣지 말자. 이렇게 한번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넣었으니까 그 다음 넣지 말자. 이렇게 한다든가, 본인이 여러 번 해보고, 그 자리를 항상 표시해놓고, 그걸 외우듯이 그 자리에 밴딩을 넣으세요. 또 다른 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야 밴딩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곡을 하더라도 아는 곡은 그냥 그 초견으로 해도 그런 느낌이 와요. 밴딩을 넣으면 좋은 자리. 그래서 딱히 어디를 넣어야 된다는 법칙은 뭐 설명으로서 법칙을 설명드리기는 참 애매하고 말 그대로 느낌이에요. 왜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밴딩을 하시고 약간 좀 다른 밴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뭐냐면 밴딩이 음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음색 변화까지 같이 주면 조금 더 매력이 있어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음정만 떨어져요. 그런데 음색을 변화 주는 거예요. 그죠? 허한 소리 나죠? 이때는 옆모습을 잘 보면 입을 푸는 거예요. 음정만 떨어뜨릴 때는 이런데 이때 입을 풀어요. 이렇게 해서 음색까지 같이 변화 주면 조금 더 가요 같은 데에서 조금 더 애절한 곡을 할 때 저는 이걸 사용 많이 해요. 뭐 아주 쉽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뭐 국악 같은 곡이라든가 약간 음색을 깨끗하게만 해야만 뭐 무조건 멋있는 건 아니에요. 가요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약간 조금 거친 음색도 중간중간 섞어서 하면서 트로트가 원래 뭐 그렇게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뭐 꺾는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클래식에서는 그런 걸 잘 표현하지 않아요. 왜 클래식은 뭐 밴딩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밴딩이라든가 드랍이라든가 이런 걸 잘 표현 안 하면서 뭔가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로 얘기하면 아나운서가 말하는 듯한 정제된 그런 물론 또박또박 그 단어 자체도 발음 자체도 명확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전달해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게 저는 클래식이라고 생각돼요. 기본적인 거를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그 상태에서 뭔가를 전달해요. 그래서 클래식은 뭔가를 표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가요는 음색 변화도 주고 이런 음정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걸 했을 때 정말 가요다운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요에 밴딩, 드랍 이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아요. 물론 비브라토는 클래식에도 써요. 근데 그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고 가요나 뭐 이런 걸 연주하면 그렇게들 표현하죠. 뭐 책 읽는 것 같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감정 표현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감정 표현하는 게 밴딩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드랍도 해드릴 텐데 밴딩, 드랍 이거를 방법만 약간 틀리지 넣는 자리는 똑같아요. 감정 표현이니까 어느 자리에 넣어야 될지는 본인이 똑같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곡을 항상 이 자리에는 밴딩을 넣자 또 이 자리에는 드랍을 넣자 표시해 놓고 똑같이 반복 연습해야 그 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주법들을 이용해서 감정 표현하는 물론 이제 감정 표현한다는 게 밴딩, 드랍 아니면 음색 변화, 피아노, 포르테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감정 표현하는데 드랍도 감정 표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넣어야 될 자리를 감을 익히는 거
표시해서 똑같이 반복 연습해서, 그리고 밴딩을 하는 방법은 반음을 떨어뜨려서 끌어올린다는 거, 반음이 잘 될 때 밴딩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밴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